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제품은 9월 1일에 발매된 거 맞죠, 주인님? 네. 9월 1일에 발매된 하이락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프로바이오틱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디에 좋은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락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는 그 호빵맨이라는 만화인데 혹시 이 만화 보셨나요?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큰 세대인데. 저는 또 봤습니다. 만화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네? 만화 되게 좋아하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 만화를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진짜요? 네. 때까지요. 조카들이 보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호빵맨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표시가 된 게 세균맨이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를 들어보면은 뭐 세균맨 혼내주는 뭐 우리 호빵맨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 노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세균이라는 거는 다 없애야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세균이 꼭 박멸 대상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 시스템은 이제 세균과의 수많은 그 훈련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이 점점 개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에 있어서 공격력이랑 수비력을 둘 다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뭐 살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면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현대사회에서는 박탈당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살균을 해야 된다, 뭐, 다 세균은 죽여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왜 인식이 되었냐면, 이제 예전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우리 그 목숨을 앗아가는 병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보시면 감염 질환 같은 경우에는 1950년도부터 계속 발생률이 감소를 해왔던 반면에 이제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면역 질환에는 뭐 알러지랑 관련된 뭐 아토피라든지, 그다음 뭐 알러지성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질환은 계속 증가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나치게 살균을 해오면서 그런 것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수가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10의 14승계라고 하는 숫자가 미생물 세포 숫자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 즉 세균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10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좀 더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미생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미생물.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은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로는 세균이라는 거는 죽여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균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부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세균이라는 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균과 나쁜 균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균이 좋은 균이고 그럼 어떤 균이 나쁜 균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균의 가장 대표적인 균주 두 가지를 이제 뽑으라고 하면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이랑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 이거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비오비타나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나쁜 균으로 이제 대표되는 균주가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주가 나쁜 균주로 분류가 되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는 살아있는 균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충분한 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식약처에서는 이 충분한 양의 기준을 프로바이오틱스 1억에서 100억 마리 이상 되는 제품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억 마리 이상이 포함이 돼야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연구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어떤 논문들에 따르면은 보통 이제 1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섭취를 해야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숫자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전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년 거의 10% 이상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근 10년 내에 이제 10%씩 성장을 하면은 이제 10년 내에 50조 원 시장이 되는 시장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비오비타나 뭐 해외 쪽으로도 판촉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시장을 보시면 이거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단위는 억 원이고, 이거는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매년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성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12년도에 그 생산 실적을 보면은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산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될 때는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조가 아니구나. 2천억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거의 5번째 건강기능식품에, 네, 5번째 순위에 차지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홍삼 못지않게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약청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부분은 이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의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딱 이것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케이스에 문구를 단다든지 할 때 기능성을 표시를 할 때는 이 내용만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뭐 외국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제 유산균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5살이고 동균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두드러기를 평소에 되게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보시면 네, 아니요, 그냥 자료를 찾다가 발견하는데 이 다리에 보시면 이게 두드러기가 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대변을 채취를 해서 장에, 왜냐면은 유산균이 가장 세균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채취를 해서 이제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기 전의 상태고요. 이 동균이가 이제 2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 대변 검사에서 좋은 균이 나쁜 균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알레르기가 있으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알레르기를 만드는 건지, 그거의 우선순위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요. 확실한 거는 분명히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랑 이
어떤 세균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이 아이의 그 대변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유해균이 유익균 4대1 정도로 유해균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스를 2개월 섭취를 하고 난 후에 대변 검사를 했더니 유익균이 유해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사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러지성 질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비염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염을 갖고 있는 이 지우라는 아이의 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전을 봤더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섭취 2개월이 경과하고 나서는 물론 유해균이 조금 더 아직도 많기는 한데 많이 그 균형이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하이락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근데요. 네. 저기 뭐지? 아토피나 이런 게 네. 그 비피더스균을 먹었을 때 이런 효과를 보인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토피요? 네. 네, 비피더스 균도 효과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나오고. 우리 제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비피더스균이 들어간 게 뭐 들어갔어도 사실 소량 들어갔고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피더스 균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하이락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락토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보더라도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뭐 어차피 제품에 실지 못하지만은 네. 이런 거를 뭐 홍보하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좀 미약하지 않나요? 갖고.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하이락토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보시면 이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라는 균하고 이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라는 이 두 가지 균이 이제 대표적인 균이거든요. 저희 하이락토에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이제 KFDA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인정을 해주는 고시가 된 균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균 3개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 3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라는 균이랑 아까 말씀을 하셨던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균이랑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이 3가지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임상 문헌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왼쪽에 있는 람노서스라는 균이고 이 순서대로 임상 문헌이 검색이 되고요. 그만큼 어떤 효과 면에서나 안전성 면에서 입증이 된 균주가 바로 이 3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락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비피도박테리움 이 가운데 있는 균주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 양쪽 균주 2가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서울병원 뭐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신뢰성을 어떤 효과면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객관성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2001년도에 발표가 된 자료기는 한데 FAO라고 해서 이제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농림산업기구라는 이 단체랑 WHO는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공동으로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10개국의 나라에서 한 11명 정도의 프로바이오틱스의 권위자가 모여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이 균주는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약간 가이드를 제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가이드라인에 이제 내용을 요약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아까 람노서스 균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산균에서 가장 좋은 균을 뽑으라고 하면 대장균을 뽑으라고 하면은 람노서스예요. 그래서 람노서스가 가장 유산균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람노서스가 거의 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 감염성 설사라든지 항생제의 투여로 인한 설사, 그 다음에 면역이나 알러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랑 그 다음에 뭐 알러지성 비염이나 그 다음에 두드러기
물론 비피도박테리움도 이쪽에 효과가 있기는 한데 람노서스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효능 효과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약간 비공식적으로는 이것도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이제 내세우면서 선생님 이런 저희 질환의 약사님이겠죠. 약사님한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질환에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도필루스 같은 경우에는 비뇨생식기 질환에 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이제 처방이 나오는 이제 제품 중에 하나 지노프로 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성분이 아시도필루스로 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염이 걸린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이 질정을 이제 질 안에 넣어서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의약품으로도 이 유산균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질염이라든지 산부인과와 이제 가까운 약국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질염에도 효과가 있는 저희 하이락토입니다라고 판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효능. 네.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세계 보건기구나 그런 여러 공신력 있는 네. 데서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약으로도 그러한 성분이 존재하니까는 더욱더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설사 말씀드렸는데 람노서스가 이제 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이제 무좀 쪽에는 아직 발표가 된 자료는 없거든요. 저도 무좀 쪽으로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 네,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영이가 맨날 칸다리안증 해가지고 질염에도 되고 발에도 되고 그래서 해가지고 네. 대응하려고. 대응이 아니라 이제 하이라이트를 궁금하니까 키워보려고. 알겠습니다. 네가 대응을 시켜주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유익균 증가, 유해균 억제, 그리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능성만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질환에도 약사님들한테 네, 권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사님들 중에는 뭐 초보 약사님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객관적인 자료 보여드리면서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균주가 이런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약사님도 만약에 그냥 처방전만 받아서 이렇게 약을 조제해서 주는 것보다 유산균제를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네, 객단가라고 하죠. 객단가를 전문용어 쓰시네.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네, 객단가를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친숙하다. 네. 그런 쪽으로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제가 김용범 주임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 한쪽 방향으로 잡은 게 이제 장까지 살아가는 4중 코팅 유산균이라는 거를 저희 한쪽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포자형은 아닌가요? 제가 그거는 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그전 제품들은 포자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캡슐이 안 돼 있어도 이거 원래 성분 바뀌기 전에는 포자형이었는데 네,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바뀐 것은 포자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전 코팅으로 어쨌든 우리는 네, 선생님, 비오티스키도 포자형이에요? 비웃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희 헤드 카피를 이걸로 잡은 잡히시는데? 안 돼. 지적은 없어 보여.
우리 비오기타에 쓰이는 스테어게스는 지금 어느 게 아닌가? 그거는 객관적으로 비교된 자료는 없으니까 어떻게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포자형이기 때문에 유산이나 담즙산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원래 나노수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 해갖고. 감독님 다 모르시니까. 개발 과정을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카피를 제가 윤범주님이랑 4중 코팅, 장까지 살아가는 4중 코팅으로 잡은 게 이제 닥터 캡슐이라는 광고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광고가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 인식이 유산균은 장까지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지금 다 잘 갖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인식들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4중 코팅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보통 일반적인 유산균제는 많아야 뭐 2중 코팅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4중 코팅이기 때문에 이제 장까지 살아가서 유산균이 생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판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헤드카피를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저희가 특허도 다중 코팅 관련된 특허도 가지고 있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광고 심의를 넣었을 때도 다중 코팅 관련해서 객관적인 부분은 심의에서 안 잘리고 다 표시를 할 수 있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특허증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가 잘려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저희 이제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비코팅이나 단일 코팅, 2중 코팅, 3중 코팅에 비해서 이제 위산에 보통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4중 코팅으로 인해서 이제 pH가 2.3이랑 2.5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위산 상태를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4중 코팅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내부 자료,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가지고 있고요. 담즙산도 마찬가지로 다른 코팅에 비해서 저희가 4중 코팅이라서 거의 96%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높고 이제 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판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오기타를 나노소스로 바꿨어. 비오비타를요? 그건 뭐 그래요. 네. 아까 좋은 그세 가지 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일단 생각하시죠. 네, 이상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세균에 전혀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분만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엄마의 질 속에 이제 세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균을 처음 접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엄마 질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균이 락토바실러스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왕절개를 한 아이랑 실제로 자연분만을 한 아이랑 바로 변 검사를 해봤을 때 제왕절개를 한 아이랑 다르게 자연분만을 한 아이에서는 대변 속에 락토바실러스균이 훨씬 더 좋은 균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어는 오히려 자연분만한 아이한테. 네, 이게 왜냐면은 세균이 처음에는 뱃속에 있을 때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처음 들어오는 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정착을 하면 다른 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좋은 균을 어렸을 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그러면 있어요.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네. 면역력이 강한 것도 사실 그런 거에 영향을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엄마들 모유 속에 이제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유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모유 속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올리고당을 먹고 사는 세균이 있었는데 그게 비피도박테리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엄마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세균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유 속에 올리고당을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균 두 가지 말씀드린 게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점에서도 두 가지 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컴퓨터 프리미엄이 가야 될 방향을 찾았어. 임산부들이 자, 네. 많이 가자. 네? 왜 올라타려고 하세요? 말산제는 아, 참기를 내려. 먹잖아요. 네. 임신한 상태에서 아까 너 이 새끼, 말씀하신 이런 예를 들어 같이 가세요. 프로바이오티스 도와주세요. 제품을 먹는 거 도와주세요, 진짜. 너 강의하기 전에 내가 그쵸, 이거 왜냐면은 야 이거 내가 완전 잘 팔고 있니? 할 때 예. 엄마의 세균을 아이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에 있는 세균의 어떤 생태계를 엄마가 분만을 하기 전에 잘 조절을 해놔야지. 이런 거를 네. 기사용으로 다 내야겠다. 유행 세균 없애고 진짜. 유익한 세균을 늘려놓으면 이런 거를 애들 자동으로 해야 되고 아이가 그 너 세균을 그거 받아들여. 해야 돼 이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근데 뭐 좋다고 임신한 해서. 상태로 웬만하면은 뭐 약 같은 건 안 먹잖아요. 네. 그럼 프로바이오티스는 큰 상관이 아 여기 녹화 중이야? 녹화 중? 네, 지금 이거 저희 동영상 다 제작해서 그래요? 네, 지금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녹화 좀 되는 거야? 네. 아, 이런.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편이라서. 네. 임산부가 뭐 프로바이오티스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안 알아봤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아니 뭐 자세한 건 필요 없고 네. 임산부들이 먹어도 왜냐면은 이거 언제 이런 걸 처음 시작할 때요. 아니 아까 계속 돼 있더라고 아까 앞에 있는 아마 앞에 하신 분들도 다 녹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게 동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네, 목소리만 들어가고 이제 화면은 슬라이드로만 영상 들어가고. 다 하는 게 특이하고. 사실 디테일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임산부들이 프로바이오티스 네, 그렇죠. 방금 네가 나한테 올라타려고 다 해놓는 거야 너. 근데 제가 약국에서 너 알고 인간성 다 놓치는 있기로는 거야. 임산부들한테도 프로바이오틱스 판매를 하거든요. 네. 선배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아마- 거치려고 했던 건다 잘못된 거야, 지금. 하여튼 내가 만들었다. 작게 말하세요.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녹화는데. 질문 시험 하고. 얼마나 걸리니? 아니,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네, 질문 없으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네.